자, 고난도 구문 독해 첫 시간이에요. 자, 이 책은 자, 우리가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어려운 문장들 위주로 모여 있고요. 자, 이렇게 단원별로 문장 구조를 알려주는 애들을 찾아서 학습 목표에 맞게끔 우리가 학습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 공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선생님 나눠주는 과제책이 있죠. 과제책에서 뭐 해야 돼? 수업 나갈 부분에 단어를 미리 암기를 해와야 되는 게 일단은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 단어를 미리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업을 일단 들읍니다. 수업 듣기. 근데 수업 들으면서 뭐 해야 돼? 자, 수식어구 찾고 주어 동사 찾고 이런 것들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복습을 우리 주교재를 갖고 복습을 하고요. 주교재 가지고 복습해보고, 그리고 자, 문장이 어려운 것들은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렵다 말고 문장의 내용이 어렵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문장의 내용이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까지 끝났다면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준 책에 이렇게 Try Again이라는 책이 다시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1-1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명사 뒤에 전치사 오고 명사가 오면 이게 이 통째로 뭐 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가 학습 목표잖아.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주어 표시하고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두 가지가 온 거고 동사 표시하고 목적어 표시하고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학습 목표에 맞게끔 이 구간에 대한 문장 구조 분석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어, 전치사, 명사, 부사,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작게 좀 써요. 초딩도 아니고 알겠지? 글씨 좀 깔끔하게 작게 씁시다. 자,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제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해석을 써보기. 해석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해설지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쓴 해석이 정확히 썼는가를 꼭 확인해 가면서 이제 공부는 강의를 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 모르는 거를 없애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고 해설지 갖고 비교하고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유닛 1에서 할 거는 자, 전치사구, 수식, 주어 구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주어는 뭐라고 배웁니까? 주어는 뭐다? 명사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면 우리가 문장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명사를 꾸미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와서 이 명사를 꾸며서 주어와 동사를 식별하는 걸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여기 이 수식어구 구간 안에서 전치사 명사 한 덩어리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전치사 명사, 여기서도 또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수식어구가 와서 명사를 꾸밀 수 있다라는 것 알아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전치사의 뜻도 정확히 알아두는 시간으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학습 내용 좀 읽어보면은요. 자, 여기 예제에 있어요. 예제. 자, conscious preference.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고요. 전치사, 명사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전치사, 명사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자,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주어는 conscious preference인데 이
preference를 꾸며주는 전치사 명사 구가 총 세 덩어리가 와서 문장을 길게 만든 거고, 아, 문장의 동사가 in echo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굳이 또 자르자면 여기 한번 잘라주고 여기 한번 잘라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적 선호는 여기 보니까 분명한 단순성에 대한 의식적 선호. 초기 20세기의 어떠한 모더니스트 무브먼트에서 어떤 근대주의, 현대화 운동의 분명한 단순성에 대한 의식적 선호는, 내가 수업 시작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을 읽었는데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가 지금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 읽지 마세요. 한국말 읽으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의식적 선호.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뭐를? 분명한 단순성이 있어서. 이걸 우리만의 언어로 바꾸면 단순한 걸 좋아하는 거. 20세기의 현대화 운동에서 단순화 좋아하는 것이 시나 산문에서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게 투영되었다. 알려진 것에. 어디에? 어떠한 세계적인 스타일, 건축의 세계적인 스타일로서 알려진 것에 투영되었다. 말 되게 어렵게 썼지만 현대화 운동에서 단순성을 좋아하는 것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다른 말로 건축물들은 20세기 초반의 건축물들은 어쨌다? 단순했다. 까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고력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내 말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주입식 교육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요. 1번부터 6번까지 주어 찾아서 표시하고 수식어구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들을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정지하고 표시해 놓고 그리고 수업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수업만 연달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해보세요.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빨리 찾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주어, 전치사 명사, 명사 2번 괄호 닫고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하면 문장 구조 잘 보이겠지? 1-2번 주어,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 부사구,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고,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주어, 전치사 명사, 명사,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여기는 뭐다? 부사, 절. 자,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랑 공부를 계속 해왔을 거예요. 자, 부사절은 이렇게 네모괄호로 표시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분석된 거 우리 해석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사용은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의 사용, 개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은 촉진시켰다. 그 일을. 자, 그 촉진시켰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딱 와닿지 않으면 나만의 언어로 좀 바꿔봐요. 촉진시키다가 뭐예요? 가속화시키다, 빠르게 하다, 좋게 하다 이런 일이잖아. 그러면 개인적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동 가능한 기술의 사용이 그 일을 빠르게 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일을 빠르게 했다. 뭘 가로질러? 대부분의 장소를 가로질러 디지털 노마드의 일을 빠르게 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는 말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책의 주제 자체는. 자, 이 책 학습 목표는 직접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뭐예요? 노마드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요즘의 신조어인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사람들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유럽에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버의 사용이 뭐 하게 했다? 세계 어디에서든 일을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가속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1-2번이요. unlocking. 락이 뭐예요? 잠그다지. unlock은 뭐예요? 열다지. 열다. 그러면 열림. 열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열림? 근데 자, 사람의 창의성의 열림은, 그러니까 창의성의 노출은, 창의성의 발휘는, 우리 책에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발휘 혹은 발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어는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밑에다 바로 적지 말고요. 아래다가 이렇게 넘버링해서 밑에다 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습하면서 모르는 단어의 간섭이 없어집니다. 자, 사람의 창의성의 발현은 뭐 하는 데 있어서 기술에서 일하고 무역하고 도시 문화에서 일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발현이 만들어 왔다. 여태까지 팽창하는 기회를 만들어 왔다. 어디에서?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한 거지 이 문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아먹지 못했어.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하는 거야. 이제 주어가 뭐였어? 사람 창의성의 발현. 우리만의 언어로 바꾸면 창의성을 쓰는 것. 뭐에 있어서? 기술과 무역과 도시 문화를 work on. 발달시키다. 발달시키기 위해. work on이 발달시키다. 발달시키다. 기술과 무역과 도시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 사람 창의성의 발현은, 그러니까 사람 창의성을 쓴 것이 팽창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도시에서. 그럼 뭐다? 뭐해라? 창의적으로 행동해라. 창의적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다음 1-3번이요. 주어 랜드스케이프 풍경은 뭘 갖고 있는? 강한 장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정체성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특성. 강한 장소의 특성을 갖고 있는 풍경은 장점을 갖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을 가져요. 투어리스트들에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것이? compartmentalize and market their narrative. 그들의 설명을 마케팅, 홍보하고, 그리고 compartmentalize라는 단어가 구역화하다는 뜻이에요. 구역화하다. 구역한다는 얘기가 구역으로 나눠서 뭔가를 딱딱딱 나눈다 이야기예요. 그들의 설명을 홍보하고 구역화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럼? 강한 장소의 특성, 장소 특성을 갖고 있는 풍경이 좋다 안 좋다? 홍보하는데 좋다란 얘기죠. 근데 좋은 이유가 뭐다? 그들의 설명을 홍보하고 구역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려면 장소의 특성을 갖고 있는 풍경을 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1-4, 1-6. 여기 또 일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얘는 목적어절, s-땡,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하면 이게 s-땡 나왔으니까 여기 누가 올 자리? v-땡 올 자리죠. 그럼 이제 문장 구조 분석 다 됐죠? 어디 갔니? 1-4인데. 정신 안 차리냐? 몇몇 연구가 제안했다. 무엇을 제안했냐면, 자, variation이라는 단어가요. 차이란 뜻이야, 차이. 왜냐면은 이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variable. 이거 뭐예요?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variation 그러면은 변화.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 자, 거주자의 감정의 차이. 여행 관계에 대한 거주자 감정의 차이. 환경적 손상에 대한 거주자 감정의 차이.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넣어서 해석을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 그럼 핵심어만 가지고 해보자. 환경적 손상에 대한 거주자의 감정의 차이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관련됩니다. 여행의 종류와 관련됩니다. 라는 것을 제안했다. 다시 해볼게요. 몇몇 연구는 제안했다. 차이는
거주자 감정의 차이는 여행 환경적 손상에 대한 거주자 감정에 대한 차이는 여행의 종류에 관련된다. 자, 그러면 읽었잖아. 읽었으면 머릿속에 남아야지. 자, 그러면은 여행의 종류에 따라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게 다르다란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15번. taking이 주어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하고 보니까 이제 동사가 보이죠? 자, 그러면 take가 취하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 그랬잖아. 취하는 것, 역할을 취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역할을 하는 것. narrativelly가 이야기적인. 자, 이 단어도 좀 공부 좀 하면은요.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 뭐 있어요? 나레이션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나레이션이 뭐예요? 사전 찾으면 설명 혹은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narrative 그러면 설명의, 이야기의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의. 그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ly를 붙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서 이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야기식으로 자, 해볼게요. 그럼 이야기식으로 구조화된 게임의 역할을 하는 것, 해적의 역할을 하는 것. 이야기식으로 구조화된 해적 게임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르지 않다. 뭐 하는 것보다? 역할을 하는 것보다 다르지 않다. 이게 지금 부정어가 있어서 와닿지가 않는데 결국엔 잘 봐봐봐.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같다 아니야? 같다.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야. 선생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with 앞에서 자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공부 좀 해놔야 돼요. 수능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identify는 뭐 알고 있습니까? identify 원래는 뭐만 알고 있지? 확인하다, 식별하다 많이 알고 있잖아. 확인하다, 식별하다. 근데 우리 책엔 뭐가 왔어? 이때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일 때 확인하다, 식별하다예요. 그럼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 뭐가 온 거야? with라는 전치사가 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 동사 뒤에 전치사가 바로 따라 붙었다라는 건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identify with라는 단어는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시하다.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이런 단어를 챙겨서 우리 단어장 선생님 나눠준 거에 없는 이런 단어들을 챙겨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캐릭터들을 동일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캐릭터입니까? 누군가가 영화를 볼 때, 여긴 부사절이네 그럼. 누군가가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와, 이게 수능 문장인데. 근데 뭐 이렇게 문장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 계속 받아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적 게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똑같대. 캐릭터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대. 영화를 볼 때 캐릭터와 동일시한다. 동일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공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로 구조화된 해적 게임을 할 때 뭐 해라? 몰입을 해서 그 게임 캐릭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라. 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establish가 원래 설립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establish 설립하다라고 외워놓으면 좀 어려워져. 봐봐. 잘 설립된 U 모양의 함수. 이상하잖아. 그럼 establish 자체를 그냥 만들다라고 외우면 좀 어떨까? 만들다.
그럼 잘 만들어진 U 모양의 펑션은요. 펑션 함수란 뜻입니다. 함수. 함수. 잘 만들어진 U자형 함수. 뭐에? aerodynamic power requirement. 여기까지 전치사, 명사, as,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잘 보이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잘 만들어진 U 모양의 함수는 뭐에? 공기 역학의 필요 사항들의 함수, 기능으로서, 비행 속도의 기능으로서 공기 역학적 필요 동력의 U 모양의 함수가 갖고 있다. 뭐를? applicability는 적용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공기 역학 필수 동력의 함수. 잘 만들어진 U 모양이 공기 역학의 동력의 필요 조건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행 속도에.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우리 비행기 생각해봐요. 우리 비행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U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U 모양. 이렇게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이렇게 여기 조종사 있고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딱 달렸고 그 U 모양이 공기 역학적 동력 필수상의 U 모양이 뭐다? 넓은 적용 가능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U 모양 자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 역학의 흐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복습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수업만 듣고 있으면 안 늘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 자, 여기요. 여기 또 지금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2번까지 주어 동사 찾고 전치사 명사 수식어구 찾아서 표시 좀 깔끔하게 해보세요. 자, 우선 우리 주어 동사 찾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동사, 비동사 뒤에는 보어, 명사 저런 거죠? 대시 왔으니까 S땡, V땡, O땡 이렇게까지 표시하는 게 맞겠지? 자, 1-8번이요. 주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 명사가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와서 꾸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문장의 동사가 is고요. to establish, distinguish까지가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야? 보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 주어, difficulty,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문장의 동사. 코스는 꾸며주는 거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이요. 주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동사 여기까지 보어, 얘는 관계대명사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일단 강한 요소, 어필의 요소, 매력의 강한 요소는 그러한 스포츠 노래의 매력의 강한 요소는 이렇게 단어를 다루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요소 뭔 소리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노래의 매력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잖아. 스포츠 노래의 매력은 노래가 그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노래가 특징 짓는다라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고 쉽게 불러지는 합창을 코러스 합창을 특징 짓고 있다라는 것이다. 어떤 특징이냐면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스포츠 노래의 매력은 뭐다? 기억하기 쉽고
같이 부를 수 쉬운 게 스포츠 노래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기본적인 목표. 그 국가의 전쟁에서 기본적 목표. 이미지를 아까 이스태블리시를 설립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다라고 하면 편하다 그랬죠? 이미지를 만드는데 전쟁에서의 나라의 목표는 적들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전쟁에서 나라의 목표는 적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목적은 구분하는 것이다.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as 있을 때 원급 비교할 때 앞에 as는 뜻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에는 만큼처럼 이렇게 하는 편하다 그랬어요. 가능한 한 만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다. 행동을 살인자의 행동으로부터 죽이는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 말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문장 구조도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 책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투부의 별인 명사가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distinguish가 왔고요. 부사가 왔고요. 여기까지 껴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별. 그러면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과 살인자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적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목표는 뭐다? 살인하지 않고 적들을 척살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지. 일반인과 반대 세력을 구분하기 위해서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 적군들을 우리가 죽여도 되잖아. 근데 민간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문장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적들의 이미지를 전쟁할 때 적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뭘 위한 거다? 불필요한 살인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다음. 어려움. 어떤 어려움? 모으고 어떤 시각적 데이터를 코드가 우리 코딩한다 그러지? 해독하다는 뜻이야. 해독하다. 혹은 암호화하다라고 하는 거야. 암호화하다. 자, 시각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으는 어려움이 그리고 이거 엔드가 있어요. 엔드고 전치사 세모 이렇게 세모. 그 difficulty를 꾸미는 전치사 몇 개 온 거예요? 이렇게 2개 온 거죠. 자, 영향에 기여하는 어려움. 특정한 부분.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에 영향을 돌리는 것과 시각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으는 어려움이 have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진정한 학자들이 shy away 피하게끔 만들어 왔다. 자, 봐보세요. 자, no doubt가 아까 표시를 잘못했는데 이게 동사고요. no doubt는 부사의 표현입니다. 부사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의심의 여지 없이 일으켜 왔다. 뭐를 진정한 학자들이 shy away, shy away. shy가 부끄러워하다잖아 원래는. away가 있으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건데 shy away가 그래서 도망치다,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피하다. 자, 진정한 학자들이 피하게끔 일으켜 왔다.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시각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으는 어려움. 시각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을 수 없는 것이. 어려움이라니까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해도 더 직관적이잖아. 시각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을 수 없는 것이. 학자들이 도망치겠다.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뭔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모을 수 없으니까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연구를 할 수 없었다란 얘기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자, 그 영향을 특정한 이미지의 부분으로 어떤 영향을 돌리려는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미지다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시각적 데이터가 어떤 시각적 데이터는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학자들이 빤스런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뭘 얘기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의고사의 특정 구간에서만 빼온 거라서 그냥 문장 구조는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0번
자,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죠. 자, 계획 과정의 목표. contractor. 자, 계약자들에게,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획하는 과정의 목표는 일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스키마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 일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얘는 지금 왜 여기서 괄호를 닫았냐면 within이라는 전치사 안에 time이라는 명사 하나 왔고 and 오고 budget이라는 이렇게 명사가 두 가지가 온 경우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계약자들에게, 도급업자들에게 계획하는 과정의 목표는 실행 가능한, 워커블이 실행 가능한, 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실행 가능한 계획이냐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허락된 시간과 주어진 예산 속에서. 자, 그러면은 목표를 세우는 건 뭐다? 얘는 좀 직관적이죠? 허용된 시간과 허용된 돈 안에서 잘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11번, 12번은 아까 우리 주어 동사 표시 안 했었는데요. 자, precedence가 주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하고 피카 suggest 해갖고 주어 동사가 껴들어온 거고요. 이게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대시 fact 꾸미는 거고요.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괄호 닫으면 되겠네요. 문장 더럽죠. 자, 해볼게요. precede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나아가다, 선행하다란 뜻이죠. 그럼 이게 나아가다, 선행하다란 뜻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응?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precedence 그러면 이게 명사로 선행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선행. 자, 선행. 자, 이것도 모르는 단어 아닌데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보냐면 approximate라는 단어를 더 많이 봅니다. approximate. 이게 형용사로 대략적인이란 뜻으로 나오거든요. 대략적인. 그래서 approximation 그러면은 명사잖아. 그럼 대략적임 그러면 이상하잖아. 얘를 근사치라고 하면 편합니다. 근사치. 근사치와 ratio는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근사치와 비율의 선행. 뭐 있어서 정확한 수보다. over은 뭐뭐보다 넘어서 이렇게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정확한 수보다. 근사치와 어떠한 비율의 선행은 사실 때문이다. 피카가 제안하기로는 사실 때문이다. 어떤 사실이냐면 비율이 훨씬 더 생존에 중요하다라는 사실 때문이다. 야생에서 뭐보다? 카운트가 세다는 뜻이지 세는 능력보다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또 생각을 해봐. 선행이라는 거는 먼저 나아가는 거지. 그럼 먼저 나아가는 거니까 뭘까? 우선권 정도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사치와 비율의 선행. 뭐보다? 정확한 숫자보다. 아, 정확한 수치로 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이만큼이면 뭐야? 이런 대략치, 근사값이 뭐래? 이러한 사실 때문인 거래. 어떤 사실? 비율. 그럼 여기서 비율이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더 편하니? 근사값.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사값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에 있어서. 아, 근사값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은 수치가 생존에선 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야생에서. 숫자를 세는 능력보다 정확한 것보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너네는 뭐야 이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너네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맨날 얘기하면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은 다 살인자였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정확한 사실이라고 치자. 말하면서 막 다리를 떠는 애들은 살인자야. 통계적으로 그랬어. 근데 우리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쟤는 살인자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정확한 10명이 딱 나왔어. 쟤는 다 살인자네. 이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저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근사값이 정확한 수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란 얘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문장의 주어는 렉이지. 렉 주어. 전치사, 명사. Real direct experience는 experience가 명사죠. 또 전치사, 명사, has caused 동사, children 목적어, regard natural world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자, 부족. 뭐의 부족이요? 현실적이고 직접적 경험의 부족. 이렇게 하지 마. 현실적으로 직접적 경험을 하지 못한 것. 부족한다라는 것과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더 직관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이고 직접적 경험의 부족함은 현실적이고 직접적 경험을 잘 하지 못한 것은 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라고. 못한 것은 어디서 자연 안에서 직접적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일으켜 왔다. 많은 아이들이 자연 세상을 간주하도록 단순한 추상성으로서 추상적인 것으로서 간주하도록 일으켰다. 추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와닿지 않는 것, 형체가 없는 것, 분명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연을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게끔 일으켰다 그랬잖아. 뭐가 없는 게? 직접적 경험이 없는 것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지? 자, 그리고 판타스틱하고 아름답게 필드 촬영된 장소는 뭘로 채워진? 위험에 처한 열대우림에서 혹은 북극곰 어디에서? 임페리얼 뭐라고 외웠어요? 위험에 처한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자연의 직접적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이들이 자연을 뭘로써? 추상적인 걸로써 생각하게 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얘는 대시 그렇게예요. 그렇게라는 뭘로 쓰인 겁니까? 지시 부사로 쓰인 거예요. 지시 부사요. 그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영화화된 장소. 이렇게 장소. 뭘로 채워진? 위험에 처한 열대우림의 위험에 처한 열대우림의 위험에 처한 것들로 채워진 장소 혹은 멸종위기의 북극곰으로 채워진 장소로서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간주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 되게 어려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적 경험하지 못한 게 자연을 똑바로 이해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문장만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자연 직접적 접촉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적 약간 돌려가기를 한 거예요. 돌려가기. 추상적인 장소로서 자연을 간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 잘 모르겠는 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영화화된 장소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을 잘 모르니까 뭔가 환상적이고 우리가 추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연을 이 추상성은 좋게 본다는 얘기야, 나쁘게 본다는 얘기야. 나쁘게 본다는 얘기지. 왜? 위험에 처한 종들로 가득 차 있는 장소인데 좋을 수는 없잖아. 그럼 실제로는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모르겠지만 나도 생각을 막 계속 해보면
아니지. 이해를 못하면 실제로 안 좋잖아요. 아, 그건 알 수 없지. 이 문장에서 알 수 없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얘는 실제로는 추상적인 걸로 보게 했으니까 자연을 똑바로 못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다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솔직히 그럼 이 구간은 뭡니까? 그럼 얘가 글 전체가 있었으면 뭔지는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얘만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얘는 부정적인 걸로 본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게 자연을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든다.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추론은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